그러니까 나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해보고 싶다 했을 때 주커버그 입장에서는 이렇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걸 봤을 때 이거 받을만한데? 반갑다 구독자,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요즘에 많이들 아는 사람들은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론 머스크랑 주커버그가 싸움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랑 마크 주커버그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정말 사람에 대한 취향인 것 같은데, 그 시작이 어떻고 뭐 그 중간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둘 다 굉장히 위대한 사업가인 건 맞아요. 그 사업가의 느낌으로 난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혹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 더 멋지다고 느끼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첫 채널을 만든 거에 대한 주된 이유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주커버그보다는 일론 머스크가 훨씬 더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건지에 대한 목표 의식이나 목적 의식이 조금 더 확고해 보이는 사람이기도 하고, 주커버그 같은 경우는 그 목표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름다운 저 멀리에 있는 어떤 세상이라는 느낌이 강하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법한, 그리고 그 상상하는 미래가 함께하고 싶은 느낌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론 머스크 편을 들게 될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이상을 지지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그가 바라보고자 하는 이상적인 세상, 혹은 나는 이런 위해를 만들고 싶어 라는 거를 어떤 모습이라고 본다면, 주커버그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어떤 건지 명확하지가 않다고 느껴져요. 이를테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좋게 좋게 해서 좋은 세상을 만든다라는 느낌까지는 알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뭘 말하고자 하는지. 근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나는 화성 갈 거니까 뭐 이런 느낌. 혹시 이게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을 걸고 싸우는 거라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크게 이제 두 가지 느낌인데 둘 다 질 수 없다는 느낌이 있겠죠. 근데 그 부자들이 단순하게 자존심만 가지고 싸우지는 않을 거예요. 둘 다 뭔가 바라보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커버그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제 드러났죠. 그 이유가 뭔지. 얼마 전에 스레드를 런칭을 했고 실제로 3천만 명, 8천만 명, 곧 뭐 1억 명까지 간다고 하는데, 앞에서 우리 우리 미신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해서 참 기분이 좋은데, 주커버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확실한 목표가 있다는 걸 알겠는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이게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이렇게만 본다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미신님께서 재밌는 주장을 좀 해주셨어요. 미신님이 얘기해 주신 거 아까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이게 대선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공화당이나 뭐 민주당 쪽에서 하나씩 잡고 SNS를 미리 선점하려는 어떤 그런 것 안에 이제 일론 머스크와 주커버그를 넣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뭐 주커버그가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은 대선 전에 미리 지금 SNS를 잡겠다라는 어떤 그 전략 아닐까 싶어요. 이 얘기를 듣고 사실은 두 사람이 어떤 느낌으로 이걸 만들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생각하는 얘기고요. 제 생각인데, 사실 둘 다 민주당을 좋아하는 캐릭터들의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저는 도대체 일론 머스크가 어떤 노림수가 있어서 이런 걸 할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 아닐까, 이 사람은? 저는 사실 일론 머스크한테 굉장히 좀 뭐랄까 동질감? 호감? 그걸 뭐라고 하죠? 내 생각을 좀 이렇게 투영하는 걸 뭐라고 하죠? 투사를 하는 편인데, 일론 머스크가 어떤 걸 하면 사실은 이 사람은 나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재밌으니까 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트위터 좀 살려보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주커버그도 그렇고 둘 다 공화당 지지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페이스북이 지난 대선 때 문매를 맞은 것도 민주당한테 두들겨 맞았고, 그리고 둘 다 성향상 민주당 지지자보다는 공화당 지지자에 가깝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둘 다 그 거대한 두 개의 메신저를 만들어내고 그 두 개의 메신저가 둘 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주커버그가 스레드를 광고하기 위해서 이거를 노이즈 마케팅을 통한 바이럴 전략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바이럴 전략이죠. 100% 바이럴 전략인데, 이제 사실 이렇잖아요. 사업을 하는 두 사람이 있고, 내가 A라는 어떤 걸 가지고 있고, 내가 A라는 걸 갖고 있는 거에 어떻게 보면 쉐어를 해야 되는 거죠. 마켓 쉐어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마켓 쉐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주커버그 입장에서는 나는 이걸 바이럴을 하고 싶어요. 단순히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너 나랑 싸우실? 이렇게 해서 싸움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둘이서 충분히 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해보고 싶다 했을 때 주커버그 입장에서는 이렇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걸
걸 봤을 때 이거 받을만한데? 이런 게 없었으면 절대 불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둘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세상 살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사업가들이고 그 주변, 물론 일론 머스크가 남의 얘기를 좀 안 듣는다는 느낌이 없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뭐 이렇게 될 거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이렇게 해서 빌리어네어가 되고, 두 번째 사업을 또 다시 만들어내고, 세 번째 사업까지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겠어요. 어떤 전략적인 구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노림수가 없다면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둘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눴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트위터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독점이잖아요. 지금 이런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플랫폼으로서는 거의 그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는 유일해요, 사실. 다른 데서는 이런 걸 거의 못해요. 페이스북에서 이런 거 한다? 불가능해요. 왜냐면 자기 실명 기반에서, 더군다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 우리나라 5,000명이 한계죠. 외국 같은 경우는 10,000명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선에서 뭔가를 한다는 건 힘들거든요. 근데 트위터는 좀 다른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인스타그램은 더 다르죠. 인스타그램은 내 맨파워를 기반으로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어떤 하나의 짹짹임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플랫폼은 트위터가 유일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트위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저는 또 다른 하나의 비슷한 그 플랫폼으로 봤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비교가 되고 이런 플랫폼에 대한 니즈가 확실하다고 느껴질 때 저는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페이스북 하나만 있을 때는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게 있을 때,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했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때 사실은 좀 더 시너지가 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우리나라도 현대차 하나만 있으면 힘들어요. 근데 현대차가 기아차까지 인수를 해서 두 개가 마치 경쟁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 모습을 만들었을 때 사실은 시너지가 난단 말이죠. 이를테면 인지 구조도 비교를 할 수 있을 때 그걸 더 그럼요. 머리에 더 자주 각인을 시키는. 맞습니다. 실제로 경영을 할 때도 그런 전략을 짜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론 머스크가 얻게 될 저는 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트위터 이제 한 번 갔어, 트위터 안 써, 이게 아니라, 트위터는 어차피 바꿀 수 있는 플랫폼이 아니라면 조금 다른 플랫폼이 하나 생겨주는 것도 트위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던 와중에 솔직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페이스북이 굳이 메신저를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주커버그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메신저로는 전 세계 1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페이스북 메신저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DM을 갖고 있고, 마지막으로 왓츠앱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 세 개를 합치면 전 세계 메신저 시장의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70% 가까운 걸 갖고 있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이미 갖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스레드라는 걸 가질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면 굳이 이걸 하나 더? 근데 그걸 하나 더 런칭을 한다는 건 둘이서 이미 충분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커버그 입장에서는 그래, 이걸 가지면서 내가 하나를 더, 그리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둘이서 경쟁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걸로,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윈윈 전략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말고요. 저는 둘은 어떤 방식으로든 싸우게 될 건데,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방식이 있어요. 뭐 팔씨름 해라, 눈싸움 해라, 뭐 이런 걸 어머님이 주장을 하셨는데, 안 싸울 수는 없어요, 둘이. 결국은 싸우게 될 건데, 어떤 방식으로 싸울 거냐는 다른 어떤 이슈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뭐 둘이 팔로워를 얼마나 만들 거냐, 뭐 이런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매출 갖고 내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지만 그거는 저희 같은 범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들의 사고방식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정도로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을 느끼기는 어렵지만 어떤 다른 방식으로든 싸울 거예요. 근데 주먹으로 싸운다라는 건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와, 오랜만에 이렇게 좀 썰을 풀어봤어요. 오랜만에 했더니 어색하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하고, 제가 또 예전이랑 조금 다른 포맷이지만 결국은 똑같겠죠, 여러분이 보기에는. 앞으로도 조금 더 좋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여기까지 봐줘서 고맙다, 구독자. 좋았어요.